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영산강의 수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반도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강을 기억하시죠? 낙동강과 한강, 그리고 금강과 함께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연리에 자리한 569지 영추봉에서 발원해서 광주시와 나주시 그리고 영암군 등을 지나서 무안과 목포를 지나면 영산강 하구원에 이르러서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강의 유로 연장의 길이는 약 150km. 그 유역 면적은 약 3,550평방킬로미터로서 그 유역 면적은 전라남도 총 면적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강의 유역에는 약 200만에 가까운 결의들이 삶터를 가꾸고 살아갑니다. 하상계수는 682대 1로서 물이 가장 많았을 때와 작았을 때 그 하상 개수가 말하자면 하천 유지수의 편차가 아주 큰 셈이죠. 앞에서 들었던 무안과 목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안은 힘쓸 무자, 편안한 자로 그렇게 한자를 쓰지만 아마 그건 우리말에 무란을 그렇게 적었던 것이 아닌가. 무란의 리을을 떼고 무안이 되는 것이죠. 영산강의 안쪽이란 말입니다. 그 안쪽에 발달한 그런 그 고장이다. 그런 말이고. 목포의 경우는 우리말 아마 나무 목자, 개포자를 썼지만은 우리말에 그 길목 할 때 목계 있지 않습니까?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목이다 이 말입니다. 목계 곧 갯목을 한자의 소리로 뜻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북의 포항은 그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포의 목계가 포항에 가면 갯목이 된다는 얘기죠. 혹시 영산강의 유래, 영산강의 어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영산강 허리에 자리한 나주와 영산포에 관련해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지 않았을까는 그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벌나자, 비단나자 나주는 그 이전의 이름이 지켈보자 보라 혹은 필발자 발라라고도 했어요. 여기 발라라고 하는 발은요, 그 평야를 뜻하는 벌판 있지 않습니까? 벌을 갖다가 발로 그렇게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연나주에는 보라국이라고 하는 신라 제10대 나해왕 때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있었죠. 나주는 배로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통일 신라 시기로 들어와서 비단금자 재성자라서 금성이라고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영산강을 금천 또는 금강, 그 나루터는 금강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기병자, 매선자, 섬도자, 영산도 사람들이
잦은 외구들의 어떤 침노로 말미암아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주 남쪽에 영산강 강변에 마을을 개척하고 거기를 영화영자 매산자 영산포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초기에 영산포가 말하자면 그 나주평야 호남평야에 세금을 받은 세곡들을 그 영산강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목포로 해서 해안을 따라서 한양으로 보내고 또 거꾸로 그쪽에서 들어오고 이런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영산포라고 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 이름도 영산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조선왕조 숙종 무렵에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지리학의 김정화 선생과 함께 그 지리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 이중환 선생의 택리를 보면 이 영산강을 한자는 조금 다르게 해서 실령영자 영산강이라고 그렇게 적어 올렸습니다. 영산강이 용추봉에서 이제 발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영자. 용과 신령하다는 신령영자는 거의가 통용해서 쓰는 글자이기도 해요. 이 만주말로는 령을 신령영자를 홀령할 때 영을 윙이라고 합니다. 또 용은 중문은 롱이라고도 하고 우롱차 할 때 롱이죠. 이 용추에는 황룡 관련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언젠가 담양현에 현령이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던 날 첫날 밤에 꿈을 꾸니까 그 용추 용현지에서 황룡이 이렇게 앞으로 승천을 함에 있어서 현령은 오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뭐 별일이 있겠나 해서 제가 현령이 가마를 타고 그 용추 이제 그 연못 추자거든요. 삼소변에다 가을 추자 쓴 거죠. 혹은 용연 거기 갔어요. 왔더니 그 하늘로 올라가던 황룡이 떨어져 죽었다. 뭐 그런 그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럼 이제 삼국유사와 관련한 그런 한번 속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60고제 용추봉에서 영산강이 이제 발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1180고지의 무등산에서 발원한 광주천, 이게 한 20여 킬로 됩니다. 그걸 합류하고 760고지인 내장산에서 발원하는 50km 유로 연장이 되는 유로 연장이 50km 되는 황룡강을 여기서 또 합류를 합니다.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이 광주 당시에는 무진주라고 했는데 문모왕 때 그 문모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차득공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문모왕이 그 이복 동생 차득공을 보고 재상을 맡아가지고 나와 함께 나라의 정사를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 차득공이 그러면 제가 전국을 한번 민정시찰차 돌아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전국을 돌다가 이 무진주 광주로 오게 됐어요.
이 무진주의 가장 알려진 세력가 중에 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정실부인과 소실부인 2명,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차득공이 좀 예사로운 사람이 이제 허름하게 입고 검은고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은. 근데 예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안길이 이 세 이제 아내들을 불러놓고 오늘 밤에 거사를 잘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하겠다. 하여튼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해서 안길은 이제 나중에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또 이 아래 이제 나주 아까 보라국, 발라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가 상공여사 비운편에 보면은 물계자, 말물자, 돌아볼 계자, 아들자자, 물계자 전설이 상류사에 실려 전합니다. 신라 제10대 나해왕 12년 212년 무렵이었습니다. 이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보라국 또는 발라국이라 했죠. 이 보라국과 또 경상도였던 사물국 또는 고성에 있는 고자국, 이 사람들이 그만 신라를 쳐들어왔어요. 합세를 해가지고. 이 물계자라는 사람이 나주 쪽에서 결국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인데 큰 전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물론 이겼죠. 신라가 이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설에는 태자하고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혀 논공행상에 그 반열에 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계자에게 물어. 당신은 참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도 그런 어떤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걸 임금에게 알려서 뭔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하된 도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걸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어. 3년 뒤 나해왕 20년, 215년에 또 이 사람들이 대거 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왔어요. 더욱 용맹 정진해서 더 많은 군사들을 갖다가 이제 잘 다스려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또 어찌된 일인지 그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물계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가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지만 전공도 작은 전공이지만 세웠지만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군왕을 위해서 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반성하고 참여한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들고 분명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사채산으로 들어갔다.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그런 상공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후백제 견훤조와 관련해서 이 견훤과 관련한 그런 어떤 견훤의 출생, 지령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 무진주 중심이죠. 얘가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 부분을 보게 되면 상공유사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인 웅주와 전주, 그때 이제 비사벌이라고도 했는데, 그리고 이 광주인 무주의 새 9년을 두었다. 기록이 그렇게 실려 전해봅니다. 그 김제만경 평야와 함께 호남 평야의 대동맥인 나주 평야의 젖줄이 바로 영산강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호남 평야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국 농업의 요람이고 해안을 따라서 어업과 소금의 생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풍력 발전의 그런 기지로서 발돋움하게 되고, 새만금 같은 감척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호남이란 그 용어는 고려 초 금강이남을 물강자 남영남자 강남도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 그런 그 설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강남도의 강은 공주강을 말하지 않는가, 금강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걸 호강이라고도 했거든요. 얘가 금강 상류의 호강 남쪽에 자리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지 않았을까. 또 어떤 글에 보면은 지금 충북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있습니다. 그 의림지의 남쪽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호남이라 했다. 그런 또 것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강을 호강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의 남쪽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벽골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남쪽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 후녀 10조라고 해서 공주강 촬영 이남의 사람들은 인재로 등용함을 상가라고 하는 후녀 10조에 그런 참 안타까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별의 곡창이고 생명산업의 목고지였고, 뿐만 아니라 가사문학과 시조문학의 그런 어떤 참 원형적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을 남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주호 부근에 가면 가사문학관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아마 담양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해남에 가면 윤선도의 시조문학을 기리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문학관들이 있습니다.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문화의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말 그대로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지로서 우리가 한번 발돋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위 날인데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